안녕하세요. 브라질을 설명하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브라질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베리아 반도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당연히 기독교 국가였고요. 그 중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슬람 세력, 7세기, 8세기부터 올라온 세력들에 의해서 한동안 이슬람 나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5세기에 그 모든 세력들을 다 내쫓고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또 그쪽인 아라곤, 카스텔라 이런 집안들이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내부가 전쟁이 끝나고 나자 그 당시에 있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그렇죠. 새로운 혁명이라든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면 이념을 딱 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같이 이렇게 융화되고 또 유대인도 같이 융화되어서 살던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든가 아니면 떠나라, 또 이렇게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배에 싣고 떠나는 사람, 마차에 싣고 산을 넘어 도망간 사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이 이슬람은 일단은 접어두고요. 유대인들이 중요한 게 다른 나라에서 얹혀 사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계, 은행, 고리대금 이런 거뿐만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는 석공부터 시작해서 가죽 혁피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손재주도 많은 좋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에서 그 모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지역에 있는 왕국에서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어려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다 접어두고요. 그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느냐? 프랑스로 먼저 망명을 했는데 국왕에선 받아들인 게 일단은 기술과 자본을 가져왔으니까 잘 다독거리만 살면 되는데, 프랑스에서도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내쫓아야 된다고 이런 말이 있었고, 반대파는 무슨 소리냐고, 저들이 우리나라 국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국왕이 야 나가, 여기는 카톨릭 국가니까 그 위에 사람 나가 라고 해서 그들이 또 눈물 머금고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네덜란드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같은 나라였는데 그쪽 지방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럼 왜 네덜란드가 됐을까요? 완전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포르투갈이 식민지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도 살았고요. 지금의 살바돌, 또 그 조금만 올라가면 페르남부코, 헤시피 이런 지역에도 그러니까 마을을 형성해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장을 만들어서 사탕수수를 재배를 해서 그걸 설탕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대항해 시대를 개척한 게 바로 먼저 포르투갈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고 그 당시에 합스부르크 가에 속해 있다가 스페인의 이렇게 왕위 계승에 의해서 합스부르크가와 이 스페인이 통합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옆에 붙어 있던 네덜란드 할당량을 받은 겁니다. 또 그 와중에 포르투갈에서 국왕이 유명한 엔리케 그 국왕이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어서 또 어떤 피해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한 나라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사실 포르투갈은 스페인하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다르죠. 근데 스페인은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들도 눈을 뜬 게 보니까 저 신대륙이라는 곳에서 해양 무역을 해서 저들은 먹고 산다. 왜 우리 네덜란드는 어차피 땅도 적고 인구도 적고 척박한데 먹고 살 게 없으니 떠나자 라고 해서 그들도 엄청나게 배를 타고 나가게 된 겁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딱 합병을 하니까 자기들이 부를 축적해야 되니까, 야 네덜란드 너희들 브라질까지 와? 뭐다. 그래서 1615년 경에는 아예 네덜란드는 못 오겠죠. 너희들은 다른 나라 가서 해. 여기는 오지 마 라고 했더니 네덜란드가 야 지금 우리 굶어 죽으라는 소리네 라고 하면서 스페인과도 전쟁도 치르지만은 아프리카에 있었던 포르투갈 몇 가지 그런 지역도 점령하게 되고, 특히 브라질의 살바돌 이런 도시도 공략해서 많은 사람 죽이고 뺏어가기도 하고 몇 번에 계속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건 20년간 드디어 헤시피라는 곳에 딱 점령을 해서 네덜란드를 영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약간 포르투갈은 뭐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왜 사람을 보내서 이거 안 뺏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그때는 포르투갈은 국왕이 없었고 바로 그 스페인 왕이 있었고요. 스페인은요 이
북미, 중미, 남미 땅이 많았기 때문에 뭐 어느 지역에 뭐 어쩌고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죠. 네덜란드에서는 중요한 게 동인도 회사를 아시죠? 역사적인 동인도 침략을 했던 그런 회사가 동인도 회사에서 브라질에다가 총독을 보내서 이곳에서 이제 개발을 해라 하는데, 이 사람이 20년간 이곳에 오면서 법도 만들고 뭐 제도를 만들고 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했지만은, 이게 보통 그 당시에는요, 이 도시에 사람들이 살면은 왜 밖에서 이제 배가 오면은 폭탄을 쏴서 못 오게 하든가, 오면은 뭐 성문을 딱 잡고 이제 닫고 이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든가, 아니면 저쪽 세력이 많으면 그 도시 사람들 모두 저 산이나 어디로 도망가 있으면은 그 해적들이나 그 사람들이 뭐 얼마 동안 있다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이 도시나 이걸 다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배 타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 살고 했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제 떠나지 않다라는 것을 아니까 돌아와서 협상해서 그냥 살던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좋았던 게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달리 종교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야, 우리 포르투갈 집안이었을 때는 뭐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거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네덜란드는 또 좋네 라고 해서 거의 20년 동안 같이 이제 살게 됐죠. 드디어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서, 야, 우리 스페인하고 안 살아, 우린 따로 왕을 세워서 우리 따로 할래 라고 해서 또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바로 이제 브라질에다가, 야, 거기 원래 우리 식민지였잖아, 야, 네덜란드 나가. 네덜란드가 나가나요? 안 나가죠. 처음엔 하는데, 바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네덜란드도 이제 세력을 점차 뭐 확산해서, 특히 뭐 인도네시아도 수백 년간 이제 네덜란드 이런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식민지를 운영하는 게 여러 가지 물자와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내야 되죠. 네덜란드가 지금도 보지만 얼마 안 되는 나라에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원활히 잘 안 되고, 조금만 저가면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이런 나라한테 자꾸 빼앗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네덜란드는 이제 점점 이제 힘을 잃고 가면서, 뭐 그 당시에 또 새로운 강자로 올라서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영국이니까요. 이런 뭐 협박에 의해서, 뭐 전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브라질에 있던 이 헤세피라는 곳에서도 드디어 네덜란드가 포기하고 이제 도망갑니다. 그럼 여기 때 남았던 사람들은 누구냐? 당연히 뭐 그 전부터 살던 사람도 있었지만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도망갔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은 야, 새로운 땅에 뭐 개발한다니 거기 가서 살면서 우리는 뭐 종교적인 자유도 있고, 어차피 거기 가면 뭐 돈도 필요하고 뭐 금융도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서비스 제공해서 먹고 살자 해서 왔는데, 갑자기 장애인들을 지켜주고 있던 바로 이제 네덜란드가 빠져버리자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들어왔던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얼마 뭐 한 달 이내 도망가라, 한 달 이내에 너희들 나가면 내가 너희들 목숨 지켜줄게 라고 했는데, 알죠, 이게 말이 한 달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표 사듯이 뭐 몇 시간대 배 타는 것도 아니고, 배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또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 밖에서 죽이고 빼앗기면 다 뺏기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는 배만 오면 무조건 돈을 뭐 다 주고, 야, 우리만 태워서 어디까지만 데려다 줘, 뭐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탈출해서 뭐 배를 타고 카리브나 우리 저 쿠바 갑니다, 우리 IT 쪽으로 갑니다, 우리는 뭐 어디 멕시코로 갑니다, 뭐 이런 배들 다 떠나는데, 탔는데 이제 가다 보면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뭐 카리브의 해적을 만나서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뭐 사라진 뭐 가족도 많고, 또 아니면은 뭐 떠돌이 다니다가 배가 난파됐는데 프랑스 배가 또 구해준 경우도 있고, 뭐 스페인 배가 구해준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또 일부는 바로 살아서 바로 또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간 경우도 많았고 하는데, 몇 명은 또 그 중간에 또 기차에 서서 뭐 지금의 그 쿠바 뭐 IT 쪽에 뭐 서서 뭐 새로운 지역을 간다 라는 경우인데, 그게 어느냐, 네덜란드가 지키고 있는 땅인데 그 땅에 가서는, 그러니까 브라질 남반구는 안 되고 북반구는 그것도 유럽과 비슷한 날씨에 거긴 좋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그들이 다시 또 배삭을 사서 또 다시 또 갑니다. 또 이제 네덜란드에 도착했던 또 유대인들도, 네덜란드도 힘들고 하는데 이거 뭐 다른 뭐 외국에서 온 뭐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래서 또 뭐 차별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야, 우리나라가 없다니까 서럽구나, 또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제 막 시작한 그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도착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북반구에 있는 바로 유명한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뉴 암스테르담을 여기다 만들어서 이곳에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힘을 발휘하고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뭐 사람이 살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딱 도착해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처음으로 도착해서 뭐 예배도 보고 힘도 보고 은행도 설립하고 뭐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뉴 암스테르담이 그게 바로 이제 미국의 뉴욕이라는 겁니다. 북동부에 있는 이제 헤세피라는 곳에 가보면은 남미 최초의 그 유대인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유적지가 몇 년 전에, 제가 한 15년 전인가 이제 다시 발견돼서 유적지를 이제 박물관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떠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고 이 브라질 남았으면은 그들의 자본과 또 그들의 기술로 인해서 브라질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상의 이야기를 이 학자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에는 또 그게 또 맞다고 보는 게, 그 북동부 지역은 포르투갈과 달리 네덜란드의 영향에 의해서 교육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 금융업도 발전하고 기술 발전 등 여러 가지 신물물이 들어오면서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유럽에서 그 북동부에 있는 헤세피에 가는 것과 헤세피에서 이 리우데자네이루 수도까지 내려오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또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에 젖어서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부터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야, 쟤네들 저거 말도 안 듣고 저거 말살해 정책을 해서 수백 년간 차별받아서 북동부 지역은 개발이 된 게 없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우물 파고 강도 넓히고 투자를 하면 되는데 수백 년간 못하게 한 겁니다. 10세기 들어와서도 때만 되면은 다 식구들이 이제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 내려오는 겁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뭐 하느냐, 그 막노동 하면서 먹고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안 이제 브라질 대통령까지 지냈던 룰라 대통령 가족도 그냥 트럭 하나 얻어 타가지고 짐 싣고 와서, 왜냐면 거기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내려왔던 거고, 그 룰라 대통령은 거기에 충격을 먹은 게 있어서 내가 북동부 지역을 다시 개발하겠다 그래서 여러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잘했고요.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그 바이아지에서 이제 나오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이제 그 강줄기를 이제 북쪽으로 돌려서 물줄을 보내는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이제 배경도 있고요. 그럼 브라질에 그럼 유대인들이 없었느냐? 그때 떠나고 또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특히 이제 2차 대전으로 이제 전후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브라질 와서 어디 사느냐? 지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해지로라는 지역에 많이 살았고요. 호아 루바비치와 호아다그라사에 보면은 또 유명한 이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또 유명하고요. 뭐 건물도 멋지지만 그 안에도 이제 박물관으로 꾸며놔서 이제 그들의 이제 초창기 시대에 이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도 보이고요. 브라질만 해도 한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보다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 뿌리도 오래됐고. 또 아르헨티나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런 회관이 또 테러에 의해서 되게 무너져서 수백 명이 죽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 봉해줄에는 이제 유대인들 예배당에도 앞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아놓고 또 문도 막아놔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내부가 안 보이도록 또 이렇게 테러에 방지하는 그런 사건이 준비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저들은 왜 저렇게 문을 막고 살아 하는데, 그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죠. 전 세계적인 테러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역사에 그랬다면 이라는 거 주제로 보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 떠나고 그 북동부 지역에 잘 잡았고, 또 아니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가 힘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이어갔다면은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브라질 발전이 어떻게 됐을지, 이런 재미난 사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공유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